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8월 30일입니다. 이제 8월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9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있었던 중요 공지들 또한 업데이트 소식들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한 영상으로 모두 요약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업데이트들은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번 8월이 아닌 다가오는 9월 기본 채굴 속도 변화에 대한 예측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일 파이 기본 채굴 속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지난 8월 2일에는 전달 7월 대비 기본 채굴 속도가 무려 21.96%나 상승하였습니다. 보통은 매월 기본 채굴 속도가 하락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8월에는 전달 7월 대비 채굴 속도가 더 상승을 하였죠. 그 이후로는 코어팀에서 공유 노드에 대한 보상을 제거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 결과 채굴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에서 개수가 영향을 받게 되어서 감소 대신 증가되는 효과를 받게 되었다. 코어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앞으로도 몇 달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기본 채굴률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오니어가 채굴하기 좋은 기간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 8월은 이미 지난달 대비 약 22%나 상승한 상태로 채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 9월에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가져갈지 아니면 감소가 되는 대신 최소 8월 정도의 채굴률을 유지할지 이제는 이런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온첸 낙겁이 6월 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즉 7월에 출시가 되면서 그 후로 기본 채굴률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온첸 낙겁을 최대치 200%로 맥스로 설정해 놓은 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2P 거래를 장려를 해왔고 온첸 낙겁 출시를 이번에 한 코어팀 입장에서는 파이오니어가 이 기간에는 채굴하기 참 좋은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의 8월 아트 페스티벌이 인포그래픽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 관련 여러 정보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파이어사이드 앱의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이곳에서 파이어 토큰으로 공감과 팁을 주는 그런 소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인포그래픽 채널에 입장을 해보시면 이렇게 파이 관련 여러 정보를 담은 이미지들이 제작이 되어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는요. 파이어사이드 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이 파이어사이드 소셜 앱에서 업로드되는 포스팅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무작위로 삭제 처리가 당하고 있다. 이런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파이어사이드의 분산 검열 시스템의 문제로 생겨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사이드에서는 수정된 토큰 보상 및 페널티, 향상된 모더레이션 알고리즘 및 제한 조치, 모더레이터 프로모션 시간 제한 등등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번 8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커뮤니티로부터 여러 사용 피드백과 버그를 확인받을 듯 합니다. 네, 또 다른 소식으로는요. 최근에 상당히 많은 스캠 사이트가 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차단이 된 것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모더들의 보고로 인해서 약 67개의 스캠 사이트가 삭제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공유가 되었었고요.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었는데요. 8월 현재도 수많은 스캠 사이트들이 신고가 되었고 차단이 되었고 코어팀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파이 브라우저에서 차단이 된 사이트는 접속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요. 8월에는 KYC 유예기간 타이머가 여러 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체크리스트 상단에만 보여졌었는데요. 8월 들어서 메인 화면 팝업 형식으로도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메인 화면 앱 상단에도 타이머가 보이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만들어냈는데요. 미성년자 KYC 같은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타이머가 멈춰지도록 코어팀이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었고요. 8월 15일에는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이 입력이 되도록 실제 입력란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고 조치를 취해보면요. 당시는 이 타이머가 당장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이 흘렀었는데요. 하지만 엊그제였죠. 8월 28일부터 생년월일을 입력한 미성년자의 계정의 경우
타이머가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타이머가 멈추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고요. 코어팀에서는 이 공지를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모더나 개발자들의 소스에 따르면 코어팀에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고요. 인지를 하고 있고 당분간은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 KYC는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 없이 당분간 이렇게 지켜보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은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린 후에 공지가 나올 것 같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계정은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였을 시 타이머가 사라지는 건 일시적인 오류나 버그는 분명 아닙니다. 코어팀이 의도한 업데이트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머의 시간이 흐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어떤 부분에서 고착 현상이 생겼는지 코어팀에게 제출하는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링크를 해석을 하자면요. 체크리스트 완료에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탭을 하시면 KYC의 어떤 단계에서 고착이 되었는지 막혔는지를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추가 의견을 적어서 코어팀에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업데이트를 보면요. 2달 이상 새로운 파이 지갑을 생성하지 못했던 아주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테스트넷의 과부하로 인해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블록체인 과부하 문제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코어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수정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8월에는 이 문제가 현재 수정이 되었고 이제 체크리스트에서 3번에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고 6번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3번에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한 후에는 24시간 후에 6번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는 파이 지갑에 또 다른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파이 지갑은 테스트넷 지갑과 메인넷 지갑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넷 지갑에 있는 테스트 파이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는 연습용 파이고요. 언제든 사용을 하시게 되면 또다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지갑에 있는 메인넷 지갑은요. 우리가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받아서 사용하는 가치가 있는 진짜 파이코인입니다. 이 두 개의 지갑을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는 유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냐면요. 테스트넷 지갑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넷을 활성화하려면 이 테스트 파이는 실제 파이가 아니라는 것, 가치가 없는 연습 파이콘이라는 것을 인지시킨 후에 온보딩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유저들의 사기와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업데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업데이트는요. 이번 8월에는 무작위로 라이브니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3번 이상 또는 5번 이상 이 라이브니스 검사를 받은 케이스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KYC를 통과한 유저들, 심지어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유저들도 랜덤성으로 이 라이브니스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코어팀과 메가모더, 모더님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라이브니스가 뜬다면 절대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테스팅을 받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정이나 잘못된 아이디 제출로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가계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계정들을 잡아내는데 이 라이브니스 검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대량의 파이 계정이 KYC 정식 승인에서 임시 승인으로 롤백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메가모드나 모더님들의 주장에 따르면 코어팀에서는 오류나 버그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지는 않고 여러 가계정을 거르기 위한 작업 중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하지만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계정이 가계정으로 의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니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업데이트를 해주었고 그리고 파이 앱의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롤백된 계정들이나 오랜 기간 KYC를 받지 못한 계정, KYC에서 고착된 계정들은 한 번쯤은 이 비밀번호 변경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 비밀번호 변경을 하는 팁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다시 정식 승인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언제든 또다시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업데이트를 보면요. 이번 8월에는 파이코어 팀에서 1,300만 명 이상의 KYC 통과자와 600만 명 이상의 마이그레이션 통과자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전은 선형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가속화되어 왔기 때문에 미래는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코어팀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마이그레이션의 이 속도 데이터를 보면요. 이번 8월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가모더나 모더님들의 이 메시지에 따르면 최근 코어팀은 지갑 생성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버그라든지 개선 사항을 거쳤기 때문에 한동안 마이그레이션에 상대적으로 집중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공유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9월부터는 정말 집중적으로 KYC
마이그레이션 모두 수치적으로 속도를 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요. 그리고 9월에는 커뮤니티 관련 이벤트가 하나 개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달은 8월이죠. 아직 9월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9월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상당히 호기심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파이 공식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모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디안게의 계정을 보면요. 9월 3일에 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호기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이 9월 3일에 파이페스트 이벤트라든지 어떤 다른 이벤트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페스트 관련해서는 코어팀이 개발자와의 이 소통을 보면요. 실제 코어팀에서는 이 파이페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이벤트는 올해 열릴지 내년에 열릴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9월 3일이 파이페스트를 직접적으로 예고하고 있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보면요. 9월 3일이 파이 프로젝트가 출시가 된 지 정확히 2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9월 3일이나 이 9월 안에 어떤 커뮤니티 이벤트,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 그 이벤트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로는 이번 8월에는 코어팀에서 개발자들을 상대로 여러 오픈 메인넷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들을 상대로 파이 앱의 메인넷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파이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 준비를 위해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8월에 파이 생태계를 한번 잠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재까지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갑과 앱을 꼽자면은 바로 텔톡과 파이체인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코인의 흐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도움도 상당히 되고 있지만 논란도 많은 생태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8월에 잠시 멈춰져 있던 이 텔톡의 지갑 밸런스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텔톡 지갑에 동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 쪽 생태계가 살짝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동결인지 이것이 동결이 아닌지 끝까지 어떤 공지는 안 나왔지만 한 20일 정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텔톡 지갑이 다시 작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7월을 지나서 8월에는 텔톡 측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이 텔톡 지갑 파이의 유입량이나 이동수도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톡 공식 X 계정을 가보시면요. 이 텔톡이 파이 브라우저에 연결되어 사용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최근 텔톡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요. 파이 지갑은 아닌 오프체인 거래로 보이는 장면들로 여겨지는데 이 텔톡 앱을 통해서 파이 결제를 진행을 하는 그런 영상들도 지금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텔톡은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하고 생태계를 보여줄지, 그리고 폐쇄형 기간 동안 큰 문제는 없을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로 큰 앱은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파이체인몰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PCM 지갑에서 정말 많은 업데이트와 개선사항 그리고 버그도 발견이 되면서 이 파이체인몰 또한 좀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PCM 지갑은 광고 기능을 도입을 하고 광고를 시청하게 되면 0.02 파일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8월에 시작을 하였으나 2일 만에 이 광고는 잠시 중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 PCM 지갑도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 장애가 많은 기간 또는 버그가 많은 시점에서는 PCM 지갑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M 지갑에 큰 밸런스를 두기보다는 파이 지갑에 많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현재 국내 파이 매장의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스토어 기준이고요. 파이스토어 또한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트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등록이 되었지만 더 이상 파이코인을 받지 않는 곳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등록 기준과 현재 실제 결제 비율이 조금씩 다른 곳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파이스토어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이 데이터를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까지는 410개의 매장이 이 국내 파이코인을 결제로 받고 있고 파이의 평균 가치는 1파이 약 36,300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서 지금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비율은 현금 50%와 파이 50%의 평균 값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8월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그런 핵심 업데이트만 간추려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